시작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반지에 약간의 화려함을 더하기 위해서 데코레이션으로 큐빅을 세팅하고 있는데 금이나 은에 똑같은 최상급의 큐빅을 세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큐빅은 착용 시간이 길어지면 처음에 반짝거림이 퇴색되고 땀이나 물, 화장품의 오일 등이 보석 뒷면에 달라붙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그 빛을 잃어가고 심지어는 반짝거림이 없는 뿌연한 돌멩이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이아몬드는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석 뒷면에 때가 찌들어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 제품에 큐빅을 세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데코레이션용으로 사용되는 보석은 매우 작은 크기라서 착용 후 즐거움이 사라지고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이아몬드도 큐빅도 재활용되지 못하고 같이 폐기된다는 점에서 다이아몬드나 큐빅이나 동일한 운명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입니다. 다이아몬드의 때가 찌들어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높은 경도로 커팅된 표면의 평활도와 높은 굴절률로 입사된 빛이 잘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큐빅은 경도가 낮아 커팅 표면의 평활도가 떨어지고 굴절률도 낮아 처음에는 반짝거려 보이지만 보석 뒷면에 물이나 기름때가 묻기 시작하면 그 빛을 잃어갑니다. 대안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겠지만 방법이 있다면 이 상황을 개선해서 오래도록 반지 착용 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참 전부터 베르덴 다이아몬드라는 문구로 불리는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랩 다이아몬드라고 실험실에서 결정을 키워서 만든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지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높은 상식을 갖고 있겠지만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베르덴 다이아몬드, 친환경 다이아몬드 등의 용어가 머릿속에 혼재되어 동일한 한 가지의 결과물의 또 다른 명칭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사전 실험을 위해서 모이사나이트 1카라트를 수입하여 나석의 품질을 확인하고 추가 수입하여 실험용 반지를 만들어 수개월째 24시간 샤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착용하고 그 변화를 관찰해 본 결과 큐빅 세팅된 반지는 그 빛을 잃었지만 모이사나이트로 세팅된 반지는 반짝거림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그럼 정확히 모이사나이트를 알아봅시다. 모이사나이트는 1893년 프랑스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앙리 모이싱 박사가 디아블로 계곡의 운석에서 발견한 물질의 이름입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물질이 아니고 먼 우주 별에서 지구로 떨어진 운석에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천연 모이사나이트는 크기가 매우 작아 보석으로 만들기 어려웠으나 미국의 C3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고 1998년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니 불과 20여 년밖에 안 된 신물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이사나이트의 물질 성분은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용융점이 2730도나 되어서 이것으로 만든 반도체는 열에 강하고 적은 열을 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와 같은 산업용 전력 반도체라는 신소재가 되어가고 있는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럼 보석의 필수 조건을 갖고 비교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경도, 하드니스입니다. 경도는 다이아몬드가 최고로 강하다고 하여 15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표현하는데 쉽게 볼 수 있는 유리는 약 5.5 경도를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5.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진주는 2.5, 오팔은 5.5로 매우 약한 표면을 갖고 있어 아름답지만 특히 사용에 주의해야 할 보석이기도 합니다. 큐빅은 8.2로 모래보다 약간 높아 긁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사파이어는 경도 9를 갖고 있어 일상생활의 어떤 조건에서도 긁힘이 발생하지 않아 시계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차세대 스마트폰의 커버 유리를 대체한 물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반면 모이사나이트는 사파이어보다 훨씬 경도가 높아 거의 다이아몬드에 비견될 정도라서 보석의 첫 번째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짝거림을 수치로 표현하는 굴절률인데 공기 중에서 빛이 꺾이는 정도를 1로 기준하여 산정합니다. 물의 굴절률이 1.33으로 가끔 물 표면에 반짝거림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값만큼의 빛의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굴절률이 높을수록
반짝거림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굴절률 2.42보다 높은 2.655 굴절률을 갖고 있어 better than 다이아몬드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현존하는 최고 굴절률을 가진 물질이 모이사나이트라고 할 수 있어 보석으로서의 조건을 차고 넘치게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분산값입니다. 이 값은 백색의 빛이 프리즘을 통하면 무지개색이 보이는 것처럼 물질을 통과한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정도를 값으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모이사나이트는 다이아몬드보다 빛의 분산값이 2.3배 이상 높기 때문에 태양광 아래에서 훨씬 더 찬란한 무지개 빛깔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 실물 테스트에서 다이아몬드와 모이사나이트로 세팅된 똑같은 반지 중에서 더 예쁜 반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모이사나이트로 세팅된 반지를 선택하는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사람의 눈에도 훨씬 좋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도 헷갈렸던 용어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베르덴 다이아몬드, 친환경 다이아몬드의 혼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천연 다이아몬드입니다. 땅속에서 채굴하여 산출된 원석을 깎아 만든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는 노예노동, 지역 갈등, 반군 자금 등 윤리적인 문제와 자연 파괴라는 큰 환경적 문제를 갖고 있고,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심하게 왜곡된 구조 속에서 소비자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보석입니다. 랩 다이아몬드, 친환경 다이아몬드, 실험실 다이아몬드입니다. 탄소 C의 결정을 성장시켜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천연 다이아몬드와 동일합니다. 생산 설비를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카라트 이상의 크기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데코레이션용으로 쓰이는 0.15카라트 미만의 멜레 사이즈는 천연 다이아몬드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망설여지고 권하기 쉽지 않은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이사나이트. 모이사나이트는 베르덴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보석의 명칭입니다. 이렇게 명칭에 맞춰 각각의 특징을 이해하면 보석에 대한 혼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왜 데코레이션용 보석으로 모이사나이트를 선택해야 하는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친환경적이라는 것입니다. 2006년에 디카프리오 주연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다이아몬드 시장을 이끌어가는 드비어스 속내를 파헤친 건 아니지만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 사건의 발단이 되는 노예노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부분이 포함된 액션 중심의 영화입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자연도 피를 흘린다는 의미를 함축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상징적 제목의 여운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1카라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25톤 이상의 흙을 파헤치면서 지구의 구멍을 뚫어가고 50톤 이상의 물로 씻어내면서 생태계를 변질시켜 얻어지는 다이아몬드. 마치 한 조각의 상아를 얻기 위해 거대한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과 다름이 있나요? 세상의 현명한 사람들 중에는 가축의 삶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육류까지도 인공육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본다면 반짝거림을 얻기 위한 선택은 훨씬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빛나는 보석이라는 점입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로도 무작위 비교 테스트 확률로도 우리의 실제 수개월 착용 실험으로도 그 진가를 확인한 보석입니다. 데코레이션에 사용되는 작은 보석의 무게는 0.014카라트 정도로 70개를 모아야 1카라트가 되는 작은 크기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아 반지 착용 후 즐거움이 사라지면 소멸될 보석이기도 합니다. 굳이 고집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모이사나이트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탁월한 경제성입니다. 천연 다이아몬드나 랩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저렴하고 큐빅보다는 비싸지만 큐빅의 약 2배 정도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반지에 데코레이션 되는 보석은 보석 자체의 가격도 있지만 이 작은 보석을 고정하는 세팅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원자재로 보면 모이사나이트가 큐빅보다 수십 배 더 비쌉니다. 수십 배 비싼 원자재를 사용하고 일반 큐빅의 2배 정도의 비용 상승이라면 일반적인 계산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구매와 수량, 세팅 비용까지 복합적으로 계산하면 큐빅의 2배 정도면 대체할 수 있는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이 모이사나이트입니다. 넷째로
우주에 빛나던 별로 만들어진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광활한 우주를 떠돌다 지구에 도착한 물질을 그대로 복원한 보석입니다. 이 운석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해야 이 운석 같은 물질을 합성하고 비율을 찾았을까요? 어떤 과학자는 미친 짓의 정의를 똑같은 실험을 2000번 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값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모이사나이트는 이 미친 짓 이상의 행운이 깃든 별로 만들어진 보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연의 파괴도 막아주고 다이아몬드 이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우주가 우리에게 선물해준 보석이라고 말이죠. 이상으로 모이사나이트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